어르신, 목 마르시죠? 3만 원이면 됩니다. 네. 뭐가 3만 원이라고요? 인삼차요. 인삼차가 3만 원이나 해요? 그건 기본이죠. 사실 인삼차는 서비스일 수도 있거든요. 그럼 뭐가 3만 원인데요? 따뜻한 곳에서 함께 쉬어가는 거예요. 쉬어간다고요? 어디서요? 조용한 곳이 있어요. 어르신과 저만 있을 수 있는 곳이요. 3만 원이면 된다던 그녀의 말이 귓가에 맴돕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비싼 산중턱 인삼차 값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치악산에서 그 여인이 보여준 예상치 못한 제안에 제 온몸이 얼어붙었고 74살의 나이에도 심장은 마치 청춘 시절처럼 뛰기 시작했습니다. 평생을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말이었습니다. 얼굴이 이렇게 뜨거워지고 가슴이 이렇게 두근거린 적은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그날 산속에서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다음 이야기를 가장 빨리 만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그럼 이제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매일 아침 저는 치악산을 오릅니다. 아내가 떠난 후 이 고요한 산길을 오르는 것이 제 유일한 일과가 되었죠. 74세의 나이, 35년간의 공무원 생활을 성실하게 마치고 이제는 이 적막한 시간만이 남았습니다. 푸른 하늘 아래 홀로 걷는 이 시간이 때로는 위안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너무나 외롭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수많은 발자국을 남겨온 인생길에서 이제는 혼자만의 흔적을 만들어가는 시간입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치악산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봄 기운이 완연한 산길을 따라 천천히 걸으며 새소리와 바람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중턱에 다다랐을 때였습니다. 평소에는 없던 풍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 여성분이 작은 돗자리를 깔고 앉아 인삼차와 간단한 과자를 팔고 있었습니다. 산속의 작은 매점처럼 보였습니다. 어르신, 목 마르시죠? 따뜻한 인삼차 한 잔 어떠세요? 호기심에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산 중턱에서 인삼차를 파는 풍경이 낯설면서도 정겹게 느껴졌습니다. 인삼차를 주문하려는데 그 여성분이 유독 눈에 들어왔습니다. 화장기 없는 단정한 얼굴에 깔끔한 차림새였습니다. 머리는 단아하게 뒤로 묶었고 소박한 옷차림이었지만 어딘가 품격이 느껴졌습니다. 60 중반쯤 되어 보이는 그분을 보는 순간 묘한 기시감이 들었습니다. 마치 오래전에 어딘가에서 만난 듯한 까마득한 세월 너머에서 불러오는 목소리가 들리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가슴이 묘하게 떨렸습니다. 제가 산에서 받은 피로 때문인지 아니면 그분에게서 느껴지는 낯익은 분위기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여성분이 갑자기 제게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어르신, 목 마르시죠? 3만 원이면 됩니다. 저는 인삼차가 너무 비싸 그냥 안 먹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모습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산을 내려오는 내내 그분의 말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아내가 떠난 후 처음 느껴보는 이상한 감정이었습니다. 마치 다시 젊은 시절로 돌아간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오랜 친구 박철수를 만났습니다. 박철수는 제 나이대로 동네 소식통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저보다 조금 더 활달한 성격으로 동네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을 모두 꿰뚫고 있는 사람입니다. 영수야, 요즘 치악산 중턱에 자주 다니는구나? 박철수의 눈빛이 장난스러웠습니다. 제 마음을 읽은 것 같아 불편했습니다. 그냥 운동 삼아 가는 거야. 뭘 그렇게 의미 부여를 하냐? 치악산 중턱엔 3만 원이면 웬만한 외로움은 다 달랠 수 있다더구나. 사람들 말로는 그런 여자들이 있다면서. 그의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아침에 본 그 여성분이 떠올랐습니다.
특히 그 단정한 모습에 여성분이 떠올랐습니다. 말도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인삼차 파는 분인 것 같던데. 그런 오해가 있다니 안타깝네. 아이고, 이 순진한 양반아. 거긴 경찰도 안 오는 산중이잖아. 세상 물정 좀 알아야지. 박철수의 말을 듣고 싶지 않았지만 그 단정한 여성분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묘한 감정이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단정하고 품격이 있는 그 모습이 그런 소문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모를 일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세상은 때로 우리가 보는 것보다 복잡하니까요. 그분이 왜 혼자서 산 중턱에서 인삼차를 파시는 걸까요? 분명 어떤 사연이 있으실 텐데. 영수야, 너 설마 그 여자한테 관심 있는 거 아니야? 박철수가 제 표정을 보더니 비죽 웃으며 물었습니다. 제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74세의 나이에 이런 이야기를 듣다니 스스로도 부끄러웠습니다. 무슨 헛소리야. 그냥 안타까워서 하는 말이야.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분에 대한 궁금증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 조용한 미소, 단아한 모습, 그리고 오늘 아침 나눈 짧은 대화까지 모든 것이 제 마음을 어지럽게 만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복잡한 감정이 제 마음을 채웠습니다. 아내 순자가 떠난 후 처음으로 다른 여성에게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았습니다. 죄책감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분이 자꾸 궁금해졌습니다. 혹시 정말 박철수가 말한 그런 일을 하시는 건일까요? 아니면 단순히 생계를 위해 인삼차를 파시는 건일까요? 그분의 진짜 모습이 무엇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내의 사진을 바라보니 더욱 부끄러웠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하지만 그분에 대한 호기심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거울을 보며 머리를 정돈하고 깔끔한 옷을 골라 입었습니다. 74세의 나이에 이런 마음가짐이 드는 것이 우스웠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치악산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평소보다 빨랐습니다. 가슴 한편에는 묘한 기대감과 함께 불안함도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박철수의 말이 사실일까요? 아니면 그냥 악의적인 소문일까요? 중턱에 가까워질수록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그분을 만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제가 품고 있는 이 궁금증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착잡한 마음으로 산 길을 오르며 생각했습니다. 74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복잡한 감정을 느껴본 적이 있었나 싶었습니다.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알고 싶었습니다. 결국 은행에 가서 3만 원을 찾았습니다. 봉투에 넣고 제 주머니 속에 조심스럽게 간직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74세의 나이에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이 스스로도 부끄러웠지만 그분에 대한 궁금증이 너무 컸습니다. 진실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 소문이 사실이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너무나 부끄러운 생각이었지만 솔직한 제 마음이었습니다. 평소보다 숨이 더 가빴습니다. 중턱에 다다랐을 때 그 여성분이 똑같은 자리에 앉아 계셨습니다. 오늘은 연보라색 카디건을 입고 계셨는데 참 단정해 보였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제가 젊었을 때 동경했던 여성의 모습과 겹쳐 보였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그분에게 다가갔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배어났습니다. 마치 청춘 시절 첫 고백을 하던 날처럼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인삼차 한 잔 주세요. 그분이 조용히 인삼차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분의 손짓이 참 우아했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은 그 품격 있는 모습에 다시 한번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인삼차를 건네받으며 제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저 이거 그분은 봉투를 보더니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봉투를 열어 안을 보는 순간 그분의 얼굴빛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창백해진 얼굴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으로 보이십니까? 그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주변의 시선이 우리에게 쏠렸습니다. 순간 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큰 실수를 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설명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분은 봉투를 제게 돌려주고 자리를 정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다른 등산객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할아버지 돈 주려고 했네? 아이고, 나이 먹어서 그런 짓을 다 하네. 저 아주머니한테 실례했네. 수치심이 밀려왔습니다. 그분은 황급히 물건들을 챙겨 자리를 떠났고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몸이 굳어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오늘 아침 처음 만났을 때 그 맑고 순수해 보였던 그분을 이런 식으로 모욕한 것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인삼차가 담긴 종이컵이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갈색 액체가 제 바지를 적셨지만 그런 것은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건지, 단지 박철수의 말만 믿고 이런 실수를 하다니. 산을 내려오는 길은 평소보다 훨씬 길게 느껴졌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마음속에는 그분의 실망한 표정만이 가득했습니다. 처음 만난 그 단정한 여성에게 이런 모욕을 준 것이 정말 미안했습니다. 그분의 자존심을 깊이 상처 입혔을 거라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집에 돌아와 거울을 보았습니다. 초라한 노인의 모습이 거기 있었습니다. 주름진 얼굴, 흰 머리카락. 74세의 나이에 무슨 헛된 기대를 한 것인지 스스로가 한심했습니다. 그리고 그 헛된 기대로 인해 소중한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분의 실망한 표정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아내의 사진을 바라보니 더욱 부끄러웠습니다. 여보, 정말 미안해요. 내가 무슨 짓을 한 건지. 다음 날 치악산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분을 마주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궁금증도 있었습니다. 그분은 왜 그런 소문 속에서 살고 있는 걸까요? 그분의 인생은 어떻게 흘러왔을까요? 일주일 후 마음을 다잡고 다시 치악산을 오르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정중한 사과를 준비했습니다. 작은 꽃다발도 준비했습니다. 소박하지만 제 진심을 담은 선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중턱에 도착했을 때 그분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른 여성분들만 계셨죠. 가슴이 철렁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저기, 박지은 씨는 오늘 안 나오셨나요? 한 여성분이 냉소적인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할아버지 때문에 안 나오신대요. 창피해서요. 가슴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그분에게 깊은 상처를 준 것이 분명했습니다. 꽃다발을 들고 멍하니 서 있는 저를 향해 다른 여성분들의 시선이 쏟아졌습니다. 측은함과 조롱이 섞인 눈빛들이었습니다. 박철수의 말을 그대로 믿고 그분을 오해한 것이 너무 후회되었습니다. 이제 그분을 찾아야 했습니다. 이대로 오해를 풀지 않고 끝낼 수는 없었습니다. 치악산 중턱에 그분이 나타나지 않은 지 벌써 열흘이 지났습니다. 마음이 초조했습니다. 그날도 치악산에 올랐습니다. 이제는 익숙해진 계단을 한 걸음씩 올랐습니다. 중턱에 도착하자 여느 때와 같이 여성분들이 자리를 잡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박지은 씨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기, 박지은 씨는 여전히 안 나오시나요?
한 여성분이 저를 쳐다보셨습니다. 화려한 화장을 한 얼굴이었습니다. 왜요? 할아버지, 지은 언니가 그렇게 좋아요? 다른 여성분들이 키득키득 웃었습니다. 부끄러웠지만 박지은 씨를 찾아야 했습니다. 그저 사과하고 싶어서요.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서. 여성분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고개를 갸웃거리셨습니다. 할아버지가 그렇게 돈 봉투 건네면서 뭘 기대한 건지 우리가 모를까요? 제가 말하기도 전에 주머니에서 3만 원을 꺼내 그분에게 내밀었습니다. 박지은 씨에 대해 좀 알려주세요. 어디 사시는지, 어떤 분인지. 여성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녀는 돈을 받아들고 주위를 둘러보더니 말했습니다. 따라오세요. 여기선 말하기 그래요. 저는 망설였지만 따라갔습니다. 여성분은 저를 데리고 산길을 조금 벗어난 한적한 곳으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커다란 바위와 나무들이 있어 사람들 눈에 잘 띄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지은 언니 많이 마음에 드셨나 봐요? 여성분은 제게 더 가까이 다가오며 물으셨습니다. 갑자기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저는 그냥 박지은 씨에 대해 알고 싶어서.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여성분은 갑자기 웃음을 터뜨리셨습니다. 아저씨, 진짜 웃기네요. 근데 그 여자요? 우리랑 다르게 해요. 지은 언니는 절대 그런 거 안 해요. 우리가 몇 번 제안했는데도 그냥 인삼차만 팔겠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박지은 씨는 그런 소문과는 상관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그분에게 그런 신뢰를 했다는 사실이 더욱 부끄러워졌습니다. 박철수에게 들은 소문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박지은 씨에 관한 한 글했습니다. 그럼 박지은 씨는 어디 계신가요? 꼭 찾아가서 사과하고 싶습니다. 여성분은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습니다. 모르겠어요. 언니는 자기 일 얘기를 잘 안 해요. 그냥 아침에 와서 인삼차 팔고 오후에는 어디론가 가버려요. 우리끼리 얘기론 복지관에서 일한다고 했던 것 같은데. 저는 여성분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산을 내려오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철수의 말이 완전히 사실이 아니었다는 것, 박지은 씨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제가 그분에게 큰 신뢰를 했다는 것. 집에 돌아와 시계를 보니 오후 3시였습니다. 복지관에서 일한다는 여성분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전화번호부를 뒤적이며 근처 복지관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박지은 씨를 꼭 찾아서 사과하고 싶었습니다. 이번엔 오해 없이 진심으로. 근처 복지관을 찾아가 봤지만 박지은 씨는 그곳에 없었습니다. 직원분들은 그런 이름의 사람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실망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아침마다 치악산을 오르며 박지은 씨를 찾았지만 그분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른 여성분들에게 물어봐도 그분의 행방을 아는 분은 없었습니다. 점점 희망이 사라져 갔습니다. 시간이 흘러 어느덧 초여름이 되었습니다. 산에는 푸른 잎사귀들이 우거지고 새소리가 더욱 맑아졌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치악산을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중턱을 지나 좀 더 위쪽으로 올라갔습니다. 한적한 상단 등산로를 걷고 있는데 저 멀리 익숙한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이었습니다. 혼자 산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연한 베이지색 블라우스를 입고 작은 배낭을 메고 있었습니다. 뒷모습이었지만 그분이라는 것을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가까워질수록 심장 박동이 더 빨라졌습니다. 그리고 몇 걸음 떨어진 거리에서 멈춰 섰습니다. 지은 씨, 한 달 만에 그렇게 불러보았습니다. 그분의 걸음이 멈췄습니다. 천천히 뒤돌아보는 그분의 얼굴에는
놀라움이 가득했습니다. 아, 당신은? 제가 이렇게 이름을 부르고 나서야 저를 알아보는 듯 했습니다. 그분도 저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묘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 달이라는 시간이 우리 사이에 놓여 있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말을 하고 싶었지만 정작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오랜만이네요. 제가 먼저 말을 건넸습니다. 그분은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네, 정말 오랜만이에요. 어색한 침묵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쌓인 이야기들이 너무 많았지만 정작 입에서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난번 일은 정말 죄송합니다. 오해가 있었어요. 그분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그분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빛에는 여전히 경계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박지은 씨도 분명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처음 만난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 그런 신뢰를 한 것이니까요.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함께 잠시 앉아서 이야기라도 할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분은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네, 좋아요. 근처에 있던 평평한 바위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창가 자리처럼 햇살이 우리 위로 부드럽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정말 죄송했습니다. 저도 제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괜찮다고 했잖아요. 그분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여전히 상처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사실 동네 사람한테 이상한 소문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게 전부 거짓말이었더라고요. 지은 씨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분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제가 진실을 알고 있다는 것을 아신 모양입니다. 소문이라는 게 참 무섭더라고요. 박지은 씨가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정말 그냥 인삼차만 팔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분의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분이 겪었을 상처와 오해들을 생각하니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 역시 그런 오해를 했던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지은 씨, 저도 그런 오해를 했으니까요. 이야기를 나누며 점점 어색함이 사라졌습니다. 한 달이라는 시간이 무색하게 우리는 천천히 과거의 기억들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영수 씨는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동안 별일 없이 지냈습니다. 그런데 지은 씨가 자꾸 생각나더라고요. 사과를 못 드린 게 마음에 걸려서. 조심스럽게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서로에 대해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분도 저처럼 혼자 사시는 것 같았고, 어떤 이유로 산에서 인삼차를 파셨던 것 같았습니다. 지은 씨는 혹시 가족이 계세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분은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혼자 살아요. 벌써 오래됐어요.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속에 많은 이야기가 숨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지만 아직은 조심스러웠습니다. 초여름 햇살 아래에서 나눈 그 대화가 우리에게는 새로운 시작이 되었습니다. 대화가 이어지면서 조금씩 마음의 문이 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박지은 씨도 처음보다는 편안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조심스러운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이혼하고 혼자 지낸 지 벌써 8년이 됐어요. 영수 씨는요? 저도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공무원 생활하다 퇴직하고 아내는 3년 전에 병으로 떠났어요. 요즘은 뭐 하고 지내세요? 충청도에 있는 복지센터에서 일해요. 아침에 가서 청소하고 간단한 업무 도와드리고 박지은 씨의 목소리에서 자존심과 체념이 동시에 느껴졌습니다. 당당하게 자신의 사정을 말하는 모습이 존경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오해하더라고요.
다른 여자들이 그런 소문을 퍼뜨리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그냥 인삼차만 팔고 싶었어요. 그분의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분이 겪었을 상처와 오해들을 생각하니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 역시 그런 오해를 했던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지은 씨, 저도 그런 오해를 했으니까요. 그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그곳에 안 나가기로 했어요. 복지센터 일로도 충분해요.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복지센터에서 받는 얼마 안 되는 급여로는 혼자 살기에도 빠듯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산에서 인삼차를 팔며 생계의 보탬이 되려고 했던 것이겠지요. 생활이 좀 어려워져서요. 혼자 살다 보니 복지센터 급여만으로는 부족해서 시작했어요. 그분의 말에서 현실적인 어려움이 느껴졌습니다. 이혼 후 혼자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일자리를 구하기도 어렵고 받을 수 있는 급여도 많지 않을 테니까요. 충청도까지 매일 가시는 거예요? 네. 버스로 1시간 정도 걸려요. 아침 일찍 나가서 오후에 돌아와요. 그분의 일상이 그려졌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버스를 타고 충청도까지 가서 하루 종일 일하고 저녁에 다시 긴 시간을 들여 집으로 돌아오는 일상. 얼마나 피곤하실까요? 혼자 사시니까 외롭지 않으세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분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많이 외로웠어요. 그런데 일하다 보니까 괜찮아져요. 복지센터에서 만나는 어르신들도 좋으시고. 하지만 그분의 눈빛에서는 여전히 깊은 외로움이 느껴졌습니다. 혼자 살아가는 것에 무게가 그분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아내를 잃고 혼자 살아가는 외로움을 알기에 그분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서로 다른 이유로 혼자가 된 우리였지만 외로움이라는 감정만큼은 공통분모가 있었습니다. 다음에 또 뵐 수 있을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분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네. 좋아요. 헤어지는 순간 그분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오해로 시작된 만남이었지만 이제는 진솔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이가 된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용기를 내어 그분이 일한다는 복지센터 근처에서 기다려 보기로 했습니다. 퇴근 시간에 맞춰 가니 정말로 박지은 씨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복도를 청소하던 그분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처음에는 당황한 듯 했지만 곧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또 오셨네요. 네. 지은 씨, 혹시 퇴근 후에 잠시 시간 있으세요? 그분은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퇴근 후 근처 작은 찻집에서 만났습니다. 조용한 분위기의 가게였는데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기에 좋았습니다.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지은 씨, 혹시 주말에 시간 되시면 함께 동네 장터에 가보지 않겠어요? 갑작스러운 제안이었지만 진심이었습니다. 그분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었습니다. 장터요? 네. 5일장이 서는데 구경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박지은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좋아요. 오랜만에 장구경이나 해볼까요? 그렇게 우리의 첫 번째 나들이가 정해졌습니다. 주말이 기다려졌습니다. 74세의 나이에 이런 설렘을 느끼다니 스스로도 신기했습니다. 토요일 아침 약속 장소에서 만났습니다. 박지은 씨는 깔끔한 원피스를 입고 나오셨는데 평소보다 더 밝은 표정이셨습니다.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네. 장구경하기 딱 좋은 날씨예요. 함께 장터로 향하는 길,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의 어색함은 많이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장터는 생각보다 활기찼습니다. 다양한 상인들이 자리를 펼치고 있었고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우리는 천천히 구경하며 걸었습니다. 와, 토마토가 정말 싱싱하네요. 박지은 씨가 감탄하며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토마토 몇 개를 사드렸습니다. 그분이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니 저도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영수 씨, 고맙긴 한데 이렇게 사주시면 안 되는데요. 괜찮아요. 제가 사고 싶어서 사는 거예요. 장터를 둘러보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릴 때 추억, 젊었을 때 일, 현재의 생활까지 점점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영수 씨는 어릴 때 어떠셨어요? 저요? 말썽꾸러기였어요. 어머니가 많이 고생하셨죠. 상상이 안 가네요. 지금은 참 점잖으신데. 서로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나누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웃음 속에는 묘한 슬픔이 녹아 있었습니다. 지나간 시간, 놓쳐버린 기회, 각자의 삶에서 겪었을 고통들.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웃음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점심때가 되어 장터 안에 있는 작은 국밥집에 들어갔습니다. 소박한 가게였지만 정겨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이런 곳에서 밥 먹는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박지은 씨가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혼자 살면서는 이런 데 잘 안 와요. 뭔가 쓸쓸해서. 맞아요. 혼자 먹는 밥은 맛이 없더라고요. 우리는 서로의 외로움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를 잃은 저의 외로움, 이혼 후 혼자 살아가는 그분의 외로움, 다른 이유로 생긴 외로움이었지만 그 마음만큼은 서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가끔 너무 조용해서 TV를 틀어놓고 살아요. 사람 목소리라도 들으려고. 박지은 씨의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도 똑같았거든요. 저도 그래요. 라디오를 하루 종일 틀어놓고 있어요. 서로의 솔직한 감정을 나누며 점점 마음이 가까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단순히 동정하는 마음이 아니라 진정으로 서로를 이해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영수 씨와 이야기하니까 오랜만에 마음이 편해지네요. 저도요. 지은 씨, 이렇게 마음 놓고 이야기할 사람이 있어서 좋아요. 식사를 마치고 다시 장터를 구경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편안한 마음으로 걸을 수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저기 꽃이 예뻐요. 박지은 씨가 꽃가게를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작은 꽃다발을 사드렸습니다. 이런 거 받아본 지 정말 오래됐어요. 그분의 눈에 눈물이 살짝 고였습니다. 작은 꽃다발 하나가 그분에게는 큰 의미였던 모양입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젊었을 때의 꿈, 결혼 생활의 추억, 혼자 살면서 느끼는 감정들까지 점점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영수 씨. 저도요. 오랜만에 이렇게 편안한 하루를 보냈어요. 헤어지는 순간 아쉬움이 밀려왔습니다.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싶었습니다. 그분도 같은 마음인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자주 만나게 되었습니다. 복지센터 근처에서 만나 간단한 차를 마시기도 하고 주말에는 함께 산책을 하기도 했습니다. 점점 서로에 대해 더 많이 알아갔습니다. 그분의 따뜻한 마음, 힘든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강인함, 그리고 깊은 내면의 외로움까지 모든 것이 제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함께 시간을 보낸 지 어느덧 2달이 되어 갔습니다. 처음의 어색함은 사라지고 이제는 서로의 습관과 일상에 익숙해졌습니다. 박지은 씨는 복지센터 일에 더욱 적응해 갔고 저는 혼자였던 시간들이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박지은 씨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지은 씨, 오늘 휴일이죠. 치악산 정상에 함께 올라보는 건 어떨까요? 그분의 눈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치악산은 우리가 처음 만난 곳이지만 동시에 그분에게 좋지 않은 기억이 있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괜찮을까요?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분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네, 좋아요. 이번엔 함께 정상까지 올라보고 싶어요. 아침 일찍 준비를 마치고 치악산으로 향했습니다. 이전에 박지은 씨가 인삼차를 팔던 중턱을 지나면서 그분의 표정이 조금 어두워졌습니다. 하지만 곧 밝은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옛날 생각이 나네요. 박지은 씨가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생각이요? 이 산에 처음 왔을 때 너무 막막했어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겠고,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그분의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동안 그분이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셨을지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그분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영수 씨 덕분에 많이 달라졌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산길을 올랐습니다. 때때로 서로의 손이 스치기도 했고, 가파른 길에서는 제가 그분의 팔을 살짝 부축하기도 했습니다. 정상에 가까워질수록 길은 더 가팔라졌습니다. 박지은 씨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저도 74세의 나이에 정상까지 오르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분과 함께라서 힘이 났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정상이에요. 제가 말했습니다. 박지은 씨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얼굴이 조금 창백해 보였습니다. 잠시 쉬어가기로 했습니다. 바위에 앉아 물을 마시며 숨을 고르고 있는데 문득 그분이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영수 씨, 무슨 말씀이세요? 그냥 모든 것이 고마워요. 다시 만나서 함께 시간을 보내게 해주셔서, 이렇게 산에도 함께 올라주셔서. 그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갑자기 울컥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분을 살포시 안았습니다. 서로의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땀에 젖은 옷을 통해 전해지는 온기가 참 따뜻했습니다. 지은 씨, 그렇게 잠시 서로를 안고 있다가 천천히 몸을 떼었습니다. 서로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2달 전 그 눈빛과 지금의 눈빛이 겹쳐 보였습니다. 시간이 지났지만 그 속에 담긴 감정은 더욱 깊어진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 남은 길을 올라 드디어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풍경이 장관이었습니다. 멀리 도시가 보이고 그 너머로 강과 산들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와, 정말 아름답네요. 박지은 씨의 목소리에 감탄이 묻어났습니다. 우리는 나란히 서서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문득 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주머니에서 작은 보석함을 꺼냈습니다. 지은 씨, 그분이 돌아봤습니다. 제가 보석함을 열자 작은 은반지가 나타났습니다. 화려하지 않은 아주 소박한 반지였습니다. 이건 마음으로 부부가 되어 주시겠어요? 법적으로는 어렵겠지만 마음만이라도. 말이 더듬어졌습니다. 74세의 나이에 청혼이라니 스스로도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진심이었습니다. 박지은 씨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분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네, 좋아요. 떨리는 손으로 반지를 그분의 손가락에 끼워드렸습니다. 완벽하게 맞는 사이즈는 아니었지만 그것조차도 우리의 관계처럼 자연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정말 부부네요. 제가 말했습니다. 박지은 씨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이셨지만 입가에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네, 영수 씨. 조용히 눈물을 흘리시는 그분의 모습을 보며 저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74세의 나이에 이런 순간을 다시 경험할 수 있을 줄 몰랐습니다. 손을 잡고 산을 내려오는 동안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 아닐까. 늦게 찾아온 사랑이지만 그래서 더 소중한 사랑이 아닐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박지은 씨가 말씀하셨습니다. 영수 씨, 이제 어떻게 할까요? 함께 살아볼까요?
제 집이 넓어서 두 사람이 살기에 충분해요. 그분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네, 그렇게 해요. 마음으로 맺어진 부부가 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우리는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늦은 나이에 시작된 새로운 인생이었습니다. 치악산 정상에서 나눈 그 약속이 우리 인생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두 손으로 꼭 잡은 그 작은 반지가 우리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박지은 씨는 제 집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작은 짐 가방 2개와 옷까지 몇 벌이 전부였습니다. 충북 제천에 있는 제 집은 아내와 함께 살던 곳이었기에 두 사람이 살기에 충분히 넓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무엇보다 아내의 흔적이 남아있는 집에 다른 여성을 들인다는 사실이 제게도 부담스러웠습니다. 박지은 씨도 그것을 알았는지 매우 조심스럽게 행동했습니다. 이 방을 쓰세요. 제가 거실 소파에서 잘게요. 아니에요. 손님이 어떻게 소파에서 자요? 제가 소파에서 잘게요. 결국 서로 다른 방을 쓰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밤이면 집 안에 누군가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따뜻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누군가를 위해 밥을 하고 저녁에 돌아오면 누군가 기다리고 있는 그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느꼈습니다. 박지은 씨는 계속 충청도 복지센터에서 일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가까운 곳으로 옮기셨습니다. 처음보다 더 활기찬 모습으로 출근했습니다. 그리고 점점 웃음소리가 늘어났습니다. 오늘 복지센터에서 칭찬받았어요. 제가 어르신들과 잘 어울린대요. 그분의 말에 제 가슴도 뿌듯해졌습니다. 박지은 씨가 자존감을 되찾아가는 모습을 보는 것이 행복했습니다. 그분이 웃을 때면 저도 덩달아 행복해졌습니다. 함께 산지 어느덧새 달이 되어갔습니다. 처음에 어색함은 사라지고 이제는 서로의 습관과 일상에 익숙해졌습니다. 노년의 평온한 일상이 조금씩 자리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박지은 씨는 복지센터 일에 더욱 적응해 갔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청소와 간단한 업무였지만 이제는 어르신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리며 그분의 표정도 점점 밝아졌습니다. 오늘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작했어요. 어르신들과 함께 원예 활동을 하는 거예요. 박지은 씨의 말에 제 마음도 뿌듯해졌습니다. 치악산 중턱에서 인삼차를 팔며 소문에 시달리던 그분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당당히 자신의 일을 하는 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함께 TV를 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문득 그분의 손이 제 손 위에 놓였습니다. 별다른 말 없이 그냥 그렇게. 그리고 우리는 계속 TV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접촉이 얼마나 큰 의미였는지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침묵 속에서 서서히 친밀감이 쌓여갔습니다. 말없이 서로를 받아들이고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는 그런 시간들이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영수 씨, 어느 날 저녁 박지은 씨가 불쑥 물으셨습니다. 네, 우리 이렇게 살아도 괜찮을까요? 그분의 눈에 불안과 기대가 동시에 비쳤습니다. 나이 들어 새로운 관계를 시작한다는 것, 그것도 법적 부부가 아닌 마음의 부부로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도 설레는 일인지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저는 지은 씨와 함께 있는 게 좋아요. 그날 밤 우리는 처음으로 손을 꼭 잡은 채 잠이 들었습니다. 아직 각자의 방이었지만 마음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박지은 씨는 복지센터에서 점점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보조 역할에서 벗어나 이제는 여러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는 담당자가 되었습니다. 내일 새로운 어르신이 오세요. 제가 직접 안내를 드리기로 했어요. 그분의 말을 들으며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는 사람이 아닌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박지은 씨가 출근하기 전에 제안을 했습니다. 지은 씨, 오늘 쉬는 날이죠. 함께 제천 시내 구경을 해볼까요? 그분의 눈이 잠시 빛났습니다. 좋아요. 이제 이곳이 제 동네니까 구석구석 알아봐야죠.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박지은 씨가 이곳을 진정한 자신의 집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천 시내를 함께 걸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복지센터에서 있었던 일, 새로 맡게 된 프로그램, 앞으로의 계획까지.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자랑스러웠습니다. 영수 씨 덕분에 제가 이렇게 변할 수 있었어요. 아니에요. 지은 씨 자신의 힘이에요. 저는 그냥 곁에 있었을 뿐이에요. 하지만 제 마음속으로는 그분과 함께하는 이 시간들이 저에게도 새로운 의미를 주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관계,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마음으로 맺어진 부부가 된 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한 방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각자의 나이답게 평온하고 조용한 밤을 보내지만 서로의 온기를 느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합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옆에 누군가가 있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위안이 되는지 모릅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만으로도 하루가 기대되고 감사합니다. 어느 날 아침, 지은이가 제게 편지 한 통을 건네주었습니다. 반듯한 글씨체로 써진 편지였습니다. 영수 씨에게 늦은 인생에 당신을 다시 만나게 되어 정말 행복합니다. 74세에 이런 사랑을 느끼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힘들 때 손을 내밀어 주시고 치악산 중턱에서 오해받던 저를 알아봐 주시고 제 존재를 인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신과 함께하는 매일이 선물처럼 느껴집니다. 남은 인생, 짧을지 길지 모르지만 당신과 함께 걷고 싶습니다. 손을 잡고 서로 의지하며 함께 웃고 함께 울며 사랑합니다. 영수 씨. 편지를 읽는 내내 제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74세의 나이에 이런 사랑 고백을 받다니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서로를 꼭 안고 잠이 들었습니다. 더 이상의 말은 필요 없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감정은 그 포옹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이듬해 봄, 우리는 작은 의식을 올렸습니다. 법적인 결혼은 아니었지만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소박한 의식이었습니다. 박지은 씨의 지인 몇 분과 제 지인들이 참석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금세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할아버지, 행복하세요? 한 분이 제게 물으셨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정말 행복해요. 이렇게 늦은 나이에 이런 행복을 다시 찾을 수 있을 줄 몰랐어요. 아내분도 기뻐할 거예요. 할아버지가 혼자 외롭게 사시는 것보다 이렇게 누군가와 함께 행복하게 사시는 모습을 보고 싶으셨을 테니까요.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아내에 대한 죄책감도 있었지만 이제는 여보도 저의 행복을 바라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우리는 작은 텃밭을 가꾸며 살고 있습니다. 상추, 토마토, 오이, 다양한 채소를 직접 기르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박지은 씨는 요리를 하실 때 직접 기른 채소를 사용하시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그 음식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순간입니다. 가끔은 함께 여행을 떠나기도 합니다. 바다, 산, 시골. 젊었을 때 보지 못했던 곳들을 하나씩 찾아가고 있습니다. 늦은 나이지만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가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영수 씨, 내년에는 제주도에 가볼까요? 박지은 씨가 여행 책자를 보며 물었습니다. 그분의 눈에는 여전히 호기심과 모험심이 가득합니다. 그래요. 지은 씨, 함께 가요. 우리는 아직도 서로를 영수 씨, 지은 씨라고 부릅니다.
그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었고, 그 호칭 속에는 서로에 대한 존중과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인생은 참 예측할 수 없는 여정입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우리는 이렇게 함께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만난 우리는 서로의 손을 잡고 남은 인생을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치악산 중턱에서 시작된 우리의 두 번째 사랑 이야기. 늦게 찾아온 사랑이지만 그래서 더욱 소중하고 깊은 사랑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우연히 마주친 사랑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지금 누군가를 그리워하고 계신가요? 74세의 나이에도 사랑은 찾아옵니다. 66세의 쓸쓸한 여인에게도 봄은 다시 피어납니다. 우리의 삶은 때로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치악산 중턱에서 인삼차를 팔던 박지은 씨에게도, 홀로 산을 오르던 최영수에게도 인생의 두 번째 봄은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혹시 쓸쓸한 겨울을 지나고 계신다면 잠시 멈춰서 주변을 둘러보세요. 어쩌면 바로 곁에 따뜻한 봄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이미 지나간 봄을 그리워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저의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세상에는 아직 알지 못한 따뜻함이 남아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따뜻함을 느끼기에 결코 늦은 때는 없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우리 모두의 인생에는 치악산이 있고 그 산 중턱에는 누군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단지 우리가 용기를 내어 그곳에 오르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여러분들의 의견이나 비슷한 사연 댓글에 남겨주시면 영상 제작에 소중하고 귀하게 반영하겠습니다. 끝마치기 전에 여러분의 가정에 큰 복이 떨어지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만의 특별한 사연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들려주세요. 감사합니다.